안녕하세요. 아는 채널의 사유켈리입니다. 이제 체본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선인 직선을 가지고 한번 체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직선과 곡선 그리고 필압 이 순서대로 하나씩 완성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씨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여기 이렇게 한 줄로 써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줄 쓰기를 좀 해볼 건데요. 한 줄을 쓰실 때에는 먼저 이 문장 안에서 분명히 중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요 단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중간줄을 잘 맞춰서 줄이 삐뚤어지지 않게 그렇게 쓰시는데 좀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 연습이나 단어 연습 이런 것들이 잘 되셨다는 가정하에 지금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난 선이 좀 부족한데 단어 연습이 좀 안 됐는데 하시는 분들은 기초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영상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별이라는 낱말이 굉장히 중요 단어처럼 보이지요. 그럼 이 중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것들을 한번 그대로 써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를 보면서 쓰기도 할 거지만 조금씩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일단 직선 위주의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직선 위주의 글이라고 해서 직선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선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붓을 옆면을 사용해서 움직여 가면서 방향에 맞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같은 두께의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두께의 글씨를 쓰시다 보면 보통은 캘리처럼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런 곳에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붓을 세워서 얇은 액과 한번 섞어서 써보세요. 빛나는 이라는 말이 중요해 보이죠? 그럼 조금 더 크기를 키워주고요. 지금 여기가 중간선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번 써보는 게 좋겠죠. 여기를 짧게 쓰고 치읓의 자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조금 활용해 보죠. 그리고 나머지도 중간 맞춰서 두께 조절해 주시면서 별이라는 낱말이 중요해 보입니다. 별은 조금 더 크게 써보죠. 별이라는 말을 리을을 좀 꾸며서 쓰면 더 예뻐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꾸며 써볼게요. 그리고 얇은 핵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같은 두께의 어떤 선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두께의 선을 쓰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 글에서는 여기가 좀 비어 있습니다. 살짝 좀 앞으로 왔다면 전체적으로 더 덩어리처럼 보이겠죠. 중요한 단어와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을 좀 구분해서 크기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획을 사용하여서 강조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줄은 가로선이 비슷한 위치에 와 있으면 중간줄이 맞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중간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운용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써보죠. 두께와 길이 조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획일수록 얇은 획을 조금 더 많이 써주시면 조금 더 간결해 보입니다. 멋진 날이 좀 중요해 보이지요? 그럼 멋져에서 좀 강조를 해줄게요.
여기도 시옷을 강조해서 써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크기를 비슷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중 모음 같은 경우에는 획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얇은 획으로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한 가지만 좀 두꺼운 획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이런 말들도 깔끔하게 쓰셔야 되는데요. 그 대신 좀 크기를 줄여서 써주시면 이것 자체가 띄어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가 생각하지 않고 붙여 쓰더라도 다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주는 단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요쯤이 중간줄이기 때문에 중간줄이 어느 정도 맞아졌죠. 정확하게 맞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가로선들이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으면 줄이 맞아 보입니다. 다음은 이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하실 때에는 10월이라는 단어를 나는 조금 더 강조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10월을 좀 키워줘 볼게요. 시자는 별로 썼을 때 꾸미기가 좋은 그런 글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자로 좀 어떻게 꾸며 보시는 게 좋겠죠. 얇은 이응 써주시고요. 강조를 해주실 때에는 두꺼운 획과 얇은 획,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리을이 리을이 지금 이 선 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래도 괜찮습니다. 이쪽에서는 날 쪽에 한번 강조를 해보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곡선을 사용하셔서 멋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한 줄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문장을 가지고 여러 번 연습하시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완성도를 높일 때에는 붓을 잘 운용하셔서 선이 예쁘게 나와야 되겠고요. 특히 이런 이응들이 뭉개지지 않게 타원형으로 예쁘게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꽃이라는 낱말 중요하죠. 여기에도 두께의 변화를 주셔서 재미있는 표현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쯤이 중간선이기 때문에 요쯤에 이렇게 와주는 게 좋겠고요. 이 앞쪽이 좀 비어 보이니까 앞쪽으로 해서 한번 써보죠. 타원형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데에서 문장이 완성도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글씨라도 여러분들이 예쁜 선으로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가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잎, 꽃, 가을이 모두 중요 단어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한 부분만 강조를 하셔도 이 단어 자체가 강조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에는 한 줄 쓰기 하실 때에는 특히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구분하실 때 다 중요해 보인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강조를 해버리면 이 문장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강조해 주시고 그래도 더 강조를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만 좀 강조를 해주셔서 획으로서 강조해 주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중간줄이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맞아 보이지요. 한 줄 쓰기 같은 경우에는 윗줄이나 아랫줄에 어떤 문장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재미있는 표현들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긴 두껍지만 여긴 얇게 했고 이 앞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을 똑같이 맞추지 않고 약간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좀 해주시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캘리그라피 작가님들 여러 작가님들을 보시면 글씨는 천차만별이지만 구성이 참 예쁘다. 그리고 참 덩어리가 잘 되어 있다. 균형도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게 글씨의 생김과 상관없이 결국은 이런 끼워 맞추기나 그리고 자간 같은 거 이렇게 구성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씨의 모양보다도 그런 구성이나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선 깔끔하게 쓰셔서 이런 글씨 같은 경우에는 선이 좀 깨끗하게 나와주시는 게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뭐 갈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갈필보다도 더 예쁜 선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써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글보다도 약간 텍스트가 좀 많죠? 이럴 때는 크기 살짝 줄여서 해볼게요. 동그라미, 타원형으로 예쁘게, 직선, 얇은 거 이런 식으로 뭔가 두꺼운 획과 얇은 거 그리고 동그라미도 얇게 이렇게 조화롭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썼고요. 붓끝을 들면 이렇게 섬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낯선 것이다가 중요해 보이죠? 그럼 낯선 것이다 좀 크게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치읓이 그죠? 이 치읓이 조금 더 꾸며주기가 좋겠지요. 그럼 치읓을 가지고 해보죠. 조금 크기를 키워주려면 올려서 큰 획들을 써주시고요. 치읓에서 뭔가 좀 강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드시면 좋겠고요. 이 치자가 커졌기 때문에 나머지 글씨는 커지지 않아도 이 낯선이란 말이 같이 읽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글자씩만 강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줄여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어자를 중심으로 해서 쭉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이 나자의 치읓을 가지고 강조를 해준 것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간이 다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 사이에 공간을 좀 주면서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문장 연습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첫 줄부터 긴 문장 말고 이렇게 짧은 문장 가지고 연습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배우시는 와중이고 뭔가 완성이 잘 안 됐다라고 느껴지실 때에는 긴 문장을 쓰시더라도 완성도가 그렇게 뭐 본인이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장 많이 연습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시고 그런 다음에 줄 수를 늘려서 점점 긴 문장을 연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천천히 운용을 해주시고요. 두껍고 얇은 거 확실히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공간 보시면서 획을 넣어주시고요. 옳다라는 말이 중요해 보이지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자음이 2개 있는 그런 쌍자음이 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뒤에 있는 히읗 때문에 이 리를 가지고 너무 강조를 해버리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좀 크게 쓸 거니까 올려주시고 중간줄이 여기니까 이쯤에 가로선 이렇게 요 선으로 지금 강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깔끔한 형태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춰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특히 또각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선을 잘 써야 되는 그런 글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 연습을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천천히 획을 운용하시면서 원하는 그런 굵기와 크기가 나올 때까지 단어 연습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 줄 쓰기 문장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짧은 문장들을 좀 고르셔서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체본집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텍스트를 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그리고 인스타 통해서 팔로우 해주시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드리는 영상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각제 체본집 첫 번째 편 한 문장 쓰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줄을 내려서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문장들을 한번 써볼 건데요. 이런 두 줄 되는 문장들도 함께 써보시면서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